제25화 골륜파 금곡사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25화 골륜파 금곡사관. 구름이 자욱하게 몰려와 문인봉 만전락을 지나치고 있었다. 자욱하게 몰려온 구름은 하늘을 향해 한없이 뻗어오른 문인봉을 스치며 지나고 있었으니. 다행이구나. 어떻게 이러한 넝굴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문인봉 북측을 내려가는데 큰 도움이 있겠다. 지금 험악한 절벽을 내려가는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어린 유성문의 선사였던 적하도인이었다. 그는 성문을 위해 영보관 관주 허웅의 말로 칠채보광의 빛을 확인하기 위해 득달같이 달려왔으며, 그는 현재 칠채보광은 아니었지만 신비한 빛을 확인하기 위해 문인봉 절벽을 조심스럽게 내려가고 있었다. 이곳에서 단 한 번이 실수로 자칫 잘못하면 황천길을 면치 못할 것이다. 현재 적하도인의 발밑은 끝 모를 벼랑이며 구름에 가려서 더욱 이곳 문인봉의 위험을 자랑하고 있었다. 허허! 원래 이곳 문인봉은 독수리의 둥지가 곳곳에 있는 곳으로도 소문난 곳인데 어찌 오늘은 독수리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군. 내가 이곳을 내려가는데 좋은 징조인지 아니면 나쁜 징조인지 모르겠군. 적하도인의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가 이곳 골륜산맥을 십수년간 다녔던 백전노장의 장군이라도 현재 이곳 문인봉의 만전락은 매우 험악한 험지여서 긴장을 안 할 수 없었다. 우리 성문이를 위해 조금만 힘을 내자. 긍차. 적하도인은 만길 낭떠러지를 조심조심 내려가고 있었지만 위태롭기 짝이 없었다. 적하도인이 내려가는 넝쿨 줄기 위에 헐바 위에는 신비로운 회색 신형이 나타났다. 그는 대부분 청소한 노인의 얼굴이었지만 그의 두 눈썹은 조금 화가 나 있는 모습으로 하늘을 향해 치켜져 있었다. 회색 도복이라. 역시 적하도인에게 이곳의 이야기를 해주었던 영보관 관주였던 허웅도인이었다. 그는 호련히 나타났으며 그의 시하는 고개를 숙여 문인봉 절벽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고약한 노인네를 봤나? 미치지 않고서야 30년 내가 공력을 가진 녀석이 이 만전락을 내려간다는 것인가? 현경 도인에게 배운 고작 알량한 벽호공 나부랭이 무궁을 가지고 이 험지를 내려간다. 나 같으면 애지중지 제자를 위해 이 같은 무모한 짓은 하지 않을 것인데, 하여간 제자 사랑은 너를 따를 길이 없구나. 그런데 왜 너의 선사 현경은 괴열곡 괴열득생의 현장에서 왜 나의 선사를 버렸느냐? 너의 선사가 내 스승을 버린 것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었구나. 그냥 현경 곁으로 가서 반성이나 해라. 선인이든 악인이든 생명의 값은 원시천존 앞에서 똑같은 한 목숨이구나. 난 마교 2차 바로 대전에서 선사만 돌아오지 않은 밤 홀로 영보관 주전에서 한없이 울었다. 선사에 대한 그리움으로 너희 금곡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각오를 선사의 위패 앞에서 향을 피우며 다짐했지. 뽀드득! 허웅도인은 이를 심하게 갈았다. 그는 속으로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 하지만 허웅이 알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진실은 허웅도인의 생각과 같지 않았으니, 신만대산 괴혈곡 대전에는 살아 돌아온 인물은 어느 사람 하나 진실을 입에 담기 힘들었다. 그냥 다만 예측할 뿐이었으니 사실 허웅의 선사는 그곳에 있기 전부터 이미 앞서 벌어진 대전에서 전사한 상황이었는데, 따라서 지금 벌이는 일은 허웅이 자기 선사의 죽음에 억울함을 대신 책임져 주어야 하는 사람과 도관을 작정하고 지목하여 벌이는 단순한 화풀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허웅의 얼굴은 골륜파 도인의 모습이 아니라 흉신학살의 아수라 얼굴이었다. 허허, 복수치고는 너무나 쉽군. 그냥 넝쿨을 끊어버리면 되는가? 녀석이 지금 온전하게 넝쿨만 의지하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으니
어떻게 한다. 그냥 보내버리면 나의 원한을 너무 쉽게 푸는 것 같고 또한 나의 선사의 억울함도 너무 쉽게 해결하는 것 같은데 흐흐흐흐 녀석에게 어떻게 죽게 되는지 알리는 것이 좋겠군. 허웅은 이렇게 생각한 후에 저놈을 적화 도인에게 보냈으며 흐흐흐흐 이보시오. 적화 도인. 에? 이런. 적화 도인은 넝쿨 줄기를 잡고 내려가다가 자신의 귓가에 전음이 들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 하마터면 넝쿨을 놓칠 뻔하였다. 적화 도인. 나요 영보관의 홍이요. 아, 도인께서 무엇 때문에 저놈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오? 여의 전성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곳 문인봉에 와 있는 것이오? 흐흐흐흐 금곡의 관주 위를 보시오. 나는 헐바위에 서 있소. 아! 적화 노인은 허웅의 전음으로 위를 보았고 제법 거리가 있는 헐바위에 한 명의 흐릿한 회색 신형이 보였다. 어떻게 이곳에 오실 수 있었소? 도인께서는 삼청으로 올라가신다고 하지 않았소? 물론이요. 하지만 나는 삼청에 가기 전에 급한 일이 있어서 이곳 만전락에 왔수이다. 급한 일? 혹시 관주께서도 칠체보강의 빛에 관심이 있는 것이오? 흐흐흐흐 나는 그런 하찮은 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소. 다만 그것에 관심 있는 자의 일에 관여하려고 이 자리에 왔소. 적화 도인은 허웅의 전음에 매우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게 되었다. 도대체가 허웅 도인은 무엇에 관여한다고 하는 것인가? 칠체보강의 일에 관심을 둔 인물이라면 나밖에 없지 않나? 적화 도인의 미간에 골입했다. 그렇다면 나 때문에 이곳에 왔소? 적하, 내가 한 가지만 이야기하리다. 적하, 그대는 이미 우화등선한 현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이자가 나의 선사에 대해. 아니, 허웅 도인, 우리 곤륜에 엄연히 학렬이 있는데 어찌 나의 선사에 대해 하대하시오?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나는 그대의 선사 현경을 하대할 수 있소. 왜 그러시오? 그는 나의 스승을 죽인 불구 대천지의 원수이기 때문이오. 무슨 말이오? 내가 잘 못 들은 것이오. 아니요, 우리 영보관의 희재 도인. 나의 선사는 괴열국에서 죽었소. 그렇다면 당연히 현경 도인이 죽인 것과 진배 없이 않겠소. 그는 다른 곤륜파의 도관주들은 구해왔으며 나의 선사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되었지. 허허, 이 사람 큰일 날 말을 하고 있군. 도인, 무슨 말을 하는 것이오? 당시 영보관 관주는 괴열국조차 들지 못했다는 것을 모르시오? 누가 그런 거짓말을 하였소? 혹시 팔진 도관의 당시 관주의 말을 듣고 하는 말이라면 그것은 낭설이오. 그는 나의 선사이신 희재 도인이 망향리 전투에서 보았다는 것에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한 것뿐이오. 그러니 나의 선사는 분명히 괴열국에 들었소. 허허, 이런 그 같은 일은 팔진 노관의 관주님만 그런 것이 아니오. 당시 살아 돌아온 대부분의 도관주님들이 영보관의 선사는 망향리 전투에. 닥쳐라, 적하. 내 놈이 무엇을 알고 있다고 그런 망발을 하는 것이냐? 뭐라고 하셨소? 적화 도인은 허웅의 말에 크게 당황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고 나는 나의 선사의 원한만 갚으면 된다. 곤륜파의 괴열득생은 잘못된 조작이지. 은혜, 다른 녀석들은 알량한 목숨을 건져서 현경에게 은혜라고 외칠지 모르지만 우리 영보관은 아니다. 만고불변의 원수구나. 이자가 완전히 이성을 상실했구나. 종전 다른 도관의 관주들이 허웅 도인을 보며 말한 것이 사실이었구나. 평소 허웅은 편협하고 단순하여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습성이 있었으며 나이를 먹으면서 이는 더욱 고착되어 간다는 말이 무슨 게 풀 뜯어먹는 잡소리를 하는 것이냐? 너는 그저 군소리 말고 이 만전락에서 떨어져 죽게 되면 현경의 품에 안겨서 내 스승을 죽인 것에 대해 같이 반성이나 하거라. 적하 도인은 허웅의 말에 불길한 예감이 더욱 엄습하여 그가 잡고 있었던 넝쿨을 더욱더 강하게 붙잡았다. 이때 옥심 정향의 빌검. 허웅 도인의 우수에 어느 틈에 정한검이라는 그의 애병이 들려 있었으며 그는 허공을 튀어오른 후에 만전락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리고 그는 빠른 속도로 떨어졌고 그는 근거리에서 적하 도인의 눈빛과 마주하였다. 물론 신속하게 떨어져 내리는 속력으로 찰나의 시간이었지만 휘 진해 낙일 정천. 허웅은 정확하게 두 초씩을 전개하였고 그의 푸른빛 검신에서 검기가 튀어나가 적하 도인이 붙잡고 있는 넝쿨의 상단을 그어나갔다. 물론 그의 이 초식은 좌우로 왕복했으며 후두득 후두득. 이미 허웅은 적하 도인을 지나쳐 만전락 아래로 떨어졌으며 적하 도인이 유일하게 의지하여 잡고 있었던 넝쿨은 그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절벽에서 뜯겼으니 이제 적하 도인은 넝쿨을 잡고 있었지만 넝쿨은 뜯겨 적하 도인과 함께 만전락으로 떨어졌다. 으아! 적하 도인의 비명은 이곳 문인봉 만전락에 쩌렁쩌렁 울렸다. 이때 하염없이 만전락 벼랑에서 떨어지던 허웅은 자기 오른발로 왼발을 밟고 튀어올랐으니 그는 금안행운이라는 골륜파의 유명한 신법을 밟았다. 파! 허웅의 단전에서 출발한 그의 내가진력은 오른발 환도혈을 거쳐 환조혈을 통해 쇄도하여 족소양과 영유맥이 모이는 풍지혈에서 폭발할 듯 외현되어 다시 하늘로 오르게 되었다. 허허, 역시 골륜파의 금안행운은 황금빛 기러기가 하늘로 비상하여 유영하는 모습과도 같았으니 현재 허웅은 황금빛을 내며 헐바위를 향해 솟아올랐다. 찰나. 금곡은 꺼져라. 허웅과 적하 도인이 마주치는 자리에서 허웅은 힘차게 외쳤고 허웅을 지나치며 떨어지는 적하 도인은 절망스러운 눈빛으로 허망하게 만전락 벼랑 아래로 마치 유성처럼 정광석화의 속도로 떨어졌다. 허허, 이를 어찌한단 말인가. 적하 도인은 정말 속절없이 이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생을 마감할 것인가. 적하 도인의 비명은 만전락에 길게 이어졌으며 휘리 석. 영보관의 관주 허웅 도인의 성정과 관계없이 그의 골륜파 신법 금안행운은 군더더기 없는 모습이었다. 헐바위에 그의 착지는 매우 부드러웠다. 그의 손에서 떠나 그의 애검 정한검은 그의 등 뒤에 꽂혀 있었으며 노을은 그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 허웅은 간간히 불어오는 실바람과 노을빛으로 산속 깊은 곳에 돌을 닦는 도선과도 같은 모습이었으며 앞으로 정확하게 사흘 후에 금곡의 영광은 완전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금곡의 근간도 곤 관주에 의해 완전히 끊어지게 될 것이니 말이다. 녀석들 꼬락서니 하고는 이제 골륜의 선악만 무너뜨리면 되는 것이구나. 앞으로 5년이다. 5년 후에는 내 제자가 골륜파의 문주가 될 것이며 나는 태상문주가 되어 이곳 골륜파를 거듭나게 할 것이다. 문인봉에 비추는 이 노을이 어찌도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인가. 허허, 하늘도 적하 도인의 비극에 통한하는 것인가. 선인이든 악인이든 생명은 천하보다 귀한 것인데. 아무튼 지금 허웅의 얼굴은 세상 얻은 얼굴이었으며 그의 두 눈에서 강력한 혈광이 장렬하였다. 골륜파 연공관 7관. 골륜파의 7개의 연공관은 대체로 어두운 곳이었지만 이곳 마지막 관문은 비교적 밝은 편이었다. 15명의 대제자 후보생에 도전하는 이들이 아직 이곳까지 발걸음을 옮긴 이는 없었다. 이때 끼쿵. 마지막 관문의 문이 열렸다.
어두운 곳에서 한 인형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작은 발에서 피가 묻어 있었는지 피 묻은 발자국을 남겼다. 처벅. 오, 어린 유성문이었다. 하지만 그의 온몸은 찢겨 있었고 그의 옷은 그야말로 넉마 수준이었다. 상의는 거의 입고 있지 않은 모습으로 걸레가 그의 어깨에 걸쳐 있는 모습으로 보였으며 그의 가슴과 옆구리 등 여러 군데 상처를 통해 피가 흐르고 있었다. 특히 그의 오른발은 종아리가 찢겨 있었으며 그 피로 인해 오른발 발자국은 핏물로 자국을 남겼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2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